수강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한국의 에너지 산업 강의를 맡은 배연호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지난주 원자력 산업에 이어 한국의 신재생 에너지 산업에 대해 자세히 분석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강의에서는 한국의 원자력 산업에 대해 전반적으로 살펴보았습니다. 원자력 산업 개요 및 기술 발전 과정, 향후 발전 방향 등에 대해 종합적으로 알아볼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신재생 에너지에 대해 많이 들어는 보았으나 이 자세한 내용을 알고 있는 경우는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신재생 에너지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2번에 걸쳐서 강의를 편성하였습니다. 그럼 이번 강의를 통해서 한국 신재생 에너지 산업이 어느 정도 수준까지 발전하였으며 어떤 과정을 거쳐서 오늘날에 이르게 되었는지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번 강의의 첫 번째 시간으로 신재생 에너지 산업에 대한 전반적인 개요와 필요성에 관한 강의를 하고자 합니다. 먼저 신재생 에너지 산업의 정의와 필요성 및 기술 개발의 필요성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재생 에너지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 이용, 보급, 촉진법에서 기존의 화석 연료를 변화시켜 이용하거나 햇빛, 물, 지열, 강술, 생물, 유기체 등을 포함하는 재생 가능한 에너지를 변화시켜 사용하는 에너지를 신재생 에너지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태양광, 태양열, 바이오에너지, 풍력, 수력, 연료전지, 석탄, 액화, 가스와 에너지, 중질 잔사유 가스와 에너지, 해양에너지, 폐기물 에너지, 지열, 수열 에너지, 수소 에너지 등 12개 분야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신재생 에너지는 전력, 수송, 산업, 건물 에너지 분야에 적용해서 온실가스 배출을 감축하고 에너지 효율을 향상시킬 수 있는 기반 기술로 신에너지와 재생에너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먼저 신에너지는 기존의 화석연료를 변환시켜 이용하거나 수소, 산소 등의 화학 반응을 통해 전기 또는 열을 이용하는 에너지를 말합니다. 즉, 수소에너지, 연료전지, 석탄을 액화 혹은 가스화한 에너지, 중질잔사유를 가스화한 에너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및 범위에 해당하는 에너지, 그 밖에 석유, 석탄, 원자력 또는 천연가스가 아닌 에너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에너지를 신에너지라고 말합니다. 재생에너지는 햇빛, 물, 지열, 강수, 생물 유기체 등을 포함하는 재생 가능한 에너지를 변환시켜 이용하는 에너지를 말합니다. 여기에는 태양에너지, 풍력, 수력, 해양에너지, 지열에너지, 생물자원을 변환시켜 이용하는 바이오에너지가 있으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및 범위에 해당하는 에너지, 폐기물 에너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및 범위에 해당하는 에너지, 그 밖에 석유, 석탄, 원자력 또는 천연가스가 아닌 에너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에너지를 재생에너지라고 합니다. 신재생에너지의 기술개발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는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달성하고 에너지 기술의 패러다임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 고효율 신재생 에너지 및 친환경 자동차 보급 확산 정책을 추진함에 따라 이에 대응 가능한 기반 기술 확보가 시급한 상황입니다. 또한 송전탑 건설 등 사회적 이슈로 중앙 집중 발전 방식에서 수요 중심 분산 전원으로의 변환 및 관련 기술이 요구되고 있으며 분산형 기저발전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고효율 장수명의 시스템 원천 기술을 확보할 수 있는 기술 개발을 통해서 새로운 에너지 패러다임에서
중점 산업화 기회를 모색할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신재생 에너지 기반의 융복합화를 통해 새로운 에너지 솔루션에 대한 요구를 충족시키고 중앙전력계통 연계보다 효율적으로 발전시키고 기존 기술의 환경 오염을 극복할 수 있는 융복합 시스템의 신개념 기술 확보도 필요한 상황입니다. 결국 기술 분야에서 우위를 차지하고 있는 국내 신재생에너지 산업의 경쟁력 향상 및 수출 증진을 위해 소재 및 부품 기술 개발을 포함한 원천 기술 및 혁신 기술의 확보가 필요합니다. 신재생에너지 분야별 주요 기술의 특징에 대해서 간략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분야별 주요 기술로 우선 태양광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태양광 발전 기술은 태양광을 직접 전기로 변환시키는 기술로 주요 구성 요소로는 태양광을 직류전기로 변환하는 태양광 모듈 또는 여러 모듈의 집합체인 어레이, 전기를 저장하는 기능을 갖는 축전장치, 그리고 직류를 교류로 변환하는 인버터를 포함한 전력 변환장치와 제어 및 모니터링 시스템을 지을 수 있습니다. 특히 태양광 모듈을 구성하는 기초 단위 소자인 셀은 빛을 흡수하는 핵심 소재를 기준으로 결정질 실리콘, 실리콘 방막, 화합물 방막, 염료 감응, 유기, 페로브스카이트, 양자점 등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통상 결정질 실리콘 태양광 기술을 1세대, 실리콘 방막 및 화합물 방막 태양광 기술을 2세대, 현재 상용화를 추진하고 있는 염료 감응, 유기, 페로브스카이트, 양자점 등의 태양광 기술을 3세대로 구분하기도 합니다. 이 결정질 실리콘 기반 태양광 기술은 세계 시장 점유율 93% 이상을 나타내고 있으며 핵심 원료인 폴리실리콘, 핵심 소재인 잉곡과 웨이퍼, 핵심 소자로서 쉘 및 모듈로 구성되는 가치 사슬마다 다양한 소재 및 공정과 장비 기술이 복합적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또한 태양광 발전 시스템은 크게 우주용과 지상용으로 나뉘고 가장 일반적인 지상용 태양광 발전 시스템은 전력 계통의 연계 여부에 따라 계통 연계형과 독립형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풍력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풍력산업기술은 시스템, 부품, 단지 개발, 운영, 유지 보수 등 광범위한 융합기술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풍력은 바람을 이용해 블레이드를 회전시키고 이 회전 운동에 의해 동일 구동축에 연결된 주축과 종속기 및 발전기가 순차적으로 회전해 전기를 생산하게 됩니다. 기본 원리는 이렇게 단순하지만 주요 부품 설계와 제작 및 시스템 제어 등은 상당한 기술력이 필요합니다. 최초 풍력발전기로부터 현재 메가와트급 대형 풍력발전기가 개발되기까지는 약 110년이 소요되기도 했습니다. 풍력발전기의 블레이드는 항공기의 날개와 동일한 원리로 작동하게 되며 바람이 블레이드 표면을 지나면서 발생하는 양력에 의해 회전하게 됩니다. 대부분의 메가와트급 대형 풍력발전기의 블레이드 회전 속도는 15rpm에서 25rpm 정도의 회전 속도를 가지고 있고 특히 평균 풍속이 낮은 지역에서는 블레이드의 길이를 증가시켜 효율을 향상시키게 됩니다. 즉, 이 3메가와트급 풍력 발전기라도 풍속이 클래스 1 지역에 적합하게 설계된 블레이드는 약 50m 내외의 길이를 갖지만 이것보다 풍속이 낮은 클래스 2 지역에 적합하게 설계된 블레이드의 길이는 약 60m 내외로 설계가 됩니다. 낮은 회전 속도로 발전기에서 전기를 생산할 수 없기 때문에 회전 속도를 증가시키기 위해 적용된 것이 바로 증속기입니다. 증속기는
블레이드 회전 속도를 증가시켜서 발전기를 구동하게 되는데 이 풍력 발전기의 핵심 부품 중 하나입니다. 이처럼 증속기가 적용된 풍력 발전기는 증속기 구동형으로, 증속기가 없는 형식은 직접 구동형으로 분류합니다. 증속기가 없는 경우에는 발전기에 설치되는 영구자석의 극수를 증가시켜서 원하는 회전 속도로 증속을 하게 됩니다. 풍력 발전 기술은 시스템, 계통 연계, 단지 개발 등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굉장히 복합적인 융합 시스템 체계 기술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풍력발전단지 개발 기술은 육상과 해상, 풍력발전단지의 설계 및 부품 운반 설치, 단지 운영, 발전기 유지 보수를 포함하는 기술을 말합니다. 이는 최근에 해상 풍력발전의 확대에 따라 적용되는 조선 및 해양 플랜트 기술과의 융복합 기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신재생 에너지의 필요성과 기술 개발의 필요성, 그리고 분야별 주요 기술 특징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한국 신재생 에너지 산업의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 알아볼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다음 강의에서는 분야별 주요 기술과 신재생 에너지 주요 정책 및 시장 현황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